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일단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금리 낮춘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는 앞으로 잡기 힘듭니다. 그거는 전 세계 어떤 은행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도 또 다 예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못 잡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꽁꽁 묶여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같이 돌아가거든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이 묶이면 다 묶입니다.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다 있지만 기득권층들이 있습니다. 그 층들의 돈이 어디 제일 많이 묶여 있냐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는데 주식 투자하냐, 부동산 투기냐, 은행이 정답이냐.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누구야, 이재명이 그거 했죠. 뭔가 할 때 뭐 주식 좀 샀잖아요. 4천만 원씩인가 아마 샀을 겁니다.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다룰 거라 가지고 1부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다룰 건데, 그러니까 이 정책 방향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부동산 투기로 갈 것이냐, 주식 투자로 갈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간다고 본인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은 왜 투기가 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화를 사듯이 거래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고, 돈이 한번 묶이면 아주 많은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전세를 주면 이자 수익, 아예 그냥 월세를 주면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판매를 해도 그만큼 그걸 얻는 건데, 판매는 잘 하지 않죠. 그죠? 왜냐면 꾸준한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든 월세든, 특히 요즘 좀 월세를 많이 하는 시대는 여러 가지 현금 지출에 부담이 됩니다. 현금 지출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떤 주된 상업 활동, 재산 축적 활동, 그리고 재화의 습득 활동이 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문제는 부동산에 세를 들거나 엮여 사는 사람들은 재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지출이 줄어듭니다. 소득 지출이 줄어들으니까, 대한민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소비 자체로 돌아가는 나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소비로도 돌아가지 않는 나라인데 부동산으로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안 풀려요. 돈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급 빼고는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월급에서 돈을 씀씀이를 맞춰 쓸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지출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지출이 줄어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간단하죠. 그 부동산에 세를 들어있는 모든 직종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버텨나가다가,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버텨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나가면 공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들어오고 나가고 자주 일어나죠. 근데 경제가 나쁠 때는 들어오고 나가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의 중심가에 가면 전부 1층 내지 2층은 다 임대가 붙어 있을 겁니다. 부산은 아예 그냥 망한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남포동, 서면, 부산대학 학교 앞에는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 길거리 가다가도 큰 길가에 다 붙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경제가 안 도니까. 그러니까 공실이 발생하는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임대료를 내리면 들어가고 싶다 하잖아요. 임대료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임대 수익이 월에 5천만 원 해가 쭉 잡아 임대 수익이 만약에 얼마 되고 부동산 가치가 60억이다.
그럼 은행이 60억 가치를 매겨놓고 그 사람에게 금융거래 일어나고 있잖아요. 임대료가 내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60억짜리가 50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 50억에 맞춰서 이 사람의 모든 금융이 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10억 손해보잖아요. 모든 활동을 할 때, 향후에 대출을 받을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내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냥 없으면 내 돈을 알아서 쓰면 되지. 그걸 비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용은 다시 올라오지 않거든요. 정말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걸 합니다. 상업활동이 일어나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위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변해갑니까?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에 핵가족화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로 급속도로 전세 시장,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넘어가죠. 월세를 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도 보면 요즘에 월세를 다 붙여놨어요. 이제는 전세하는데 나가고 나면 전 월세를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많습니다. 이제 전세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세 받던 사람들 전부 다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예전처럼 10억을 갖고 있다가 1억을 갖고 있다가 은행에 넣으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월세 수익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서로가 이익을 쫓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아파트가 월세 부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세에서 월세를 맡기면서 월세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너무 살기 힘든데,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영혼을 끌어내는 영끌 현상이 발생했죠. 그것 때문에 큰 난리 나고 있거든요. 이거 선거라서 덮어놔서 그렇지. 지금 2분기 발표하면 벌써 2025년 2분기 경매로 나온 게 1분기 나온 것만 해도 2024년만큼 갔는데 2분기까지 넘어가면 이미 2024년 경매 나온 거 뛰어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너진다고 사오미.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 자체가 다 어려우시는데 회사가 어려우신다기보다 회사가 긴축 재정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내 집을 못 사겠다 해서 젊은 친구들이 40대들이 영혼을 끌어넣어서 대출 당길 수 있는 거 금리 낮을 때 다 땡겨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부터 금리가 최소 4배, 5배 올랐잖아요, 지금. 5배만 잡아도 한 달에 나가는 비용, 이자 비용이 엄청납니다. 다 그거 겪고 있어. 그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매로 다 나오잖아요. 그 제가 이야기했죠. 경매로 나오는데 이 경매 나온 아파트 자체가 팔리지 않는다, 지금. 제가 얘기했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왜? 아직 나올 거 많습니다. 경매 유찰 계속 시키고 급한 거 없어요.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4, 5, 미 가면 전부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 목숨도 던지고 아파트도 던지고 다 던질 밖에 없다고 그냥 기다리라고. 재산 여유가 있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들은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거 하고 있으라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대충 한국에서 소비하고 안 되면 그냥 재미없으면 외국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 소비 쓸 거 없으니까 외국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라고 합니다. 3년만 시간 보내면 되거든요. 정민년 딱 지나고 나면 부패가 생긴다. 부동산 부패가 생긴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잡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잡을 필요 없다. 딱 앞으로 돈 되는 것만 골라 잡아라.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성공합니다. 어떤 거냐? 상업용 부동산. 이제는 월세로 돌아갔고 교통수단이 좋은 데 있는 거. 지금 20대들 운전 안 하는 거 아시죠? 운전면허 자체를 잘 안 따거든요.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운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알다 보니까 걔들은 운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저희 집에 마찬가지지만 앞에 세미산인데 사립동 요 앞에 쭉 사무실에 보이는 저 산 등성이 아파트를 그리고 쭉 빌라 쫙 보이거든요. 산 중간쯤에 어디쯤에 중간에 빌라가 쫙 있고 뒤에 좀 높은 데는 공기 좋은 데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안 들어간다고. 저기 있는 사람 나오면 안 들어간다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다. 저기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손님 받기 힘들어요. 왜? 보십시오. 저희 때 100만이었죠. 출생인구가.
자꾸 줄었잖아요. 지금 올해 출산 인구 아마 20만 저쪽일걸요. 작년에 20몇만이었으니까 23만이 20만 까딱까딱 넘은 걸 알고 있거든요. 5분의 1이잖아요. 경제활동 인구가 없다고요. 이 친구들이 자라서 20년 후에 25년 후에 사회활동 나올 때 우리는 80이 되니까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될 나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친구들이 나올 때. 그리고 지금 10대들이 자라서 10년 후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금 절반이에요. 가용 돈 쓸 수 있는 인구가 절반이라니까요. 지금의 10년 후에는 지금의 20대들이 30대가 되고 10대가 20대 올라오는 그 시점에는 20대 인구들이 지금 우리 때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 그러니까 지금도 지하철을 타거나 길에 다니고 어디 가보면 노인들이 꽉 있어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노인들 꽉 있어요. 지하철 타면 노인들 꽉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들은 직업 선택을 할 때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하고 10년 계획을 그냥 10년을 잘 될 거다. 이러는데, 제가 사주 볼 때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10년 보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2030년 이후로는 보지 마세요. 지금 이거부터 보라고. 그거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사주 보는 방식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50년 전에 살아남을 수 있던 사주들이 지금 못 살아남는다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정제정관 정인들, 정자 쓰는 사람들 왜 못 살아남냐? 이제는 정규직 시대가 아니거든요. 회사든 뭐든 정규직 자체가 안 쓰는 사회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정자들이 붙을 곳이 없어요. 편자들이 잘 살아남지. 편자들은 회사 잘려도 신경 안 써요.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 그래서 편자입니다. 아니, 완전 일로 가면 되지. 정자들은 잘리면 들들 떨고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회사 나오면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이 다 정자들이에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회사 취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은 다르다. 자영업은 본인 스스로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칼국수집을 하더라도 내가 칼국수를 처음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내 이름 걸고 내가 간판 걸고 내가 장수 구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가 하는 것이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자영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제가 파리바게뜨를 할까요? 뚜레쥬를 할까요? 이게 좋을까요? 당신 돈 얼마 있습니까? 그거 맞춰서 사세요. 아니, 그게 좋은 게 있어요. 아니요. 어차피 당신 취직하는 거라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형태로, 관의 형태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걸 관리 감독 받는 거잖아요. 세무회부터 전부 다 그 관리 감독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앞으로는 정말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됩니다. 그들은 투자가 되는데,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은 투기가 되거든요. 자,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사거나 뭘 할 때, 은행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뭐 아파트 한 칸이든 상가 하나든. 그런데, 아파트 한 칸이든 상가든, 거기에 대한 대출금이나 관리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나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내 개인 생활하는 소득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예요. 그럼 이 돈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에서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들어오는 거 그걸로 다 메꿔 놔야 되고 거기서 오늘 한 달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뭐 월세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 달에도 밀리면 내가 펑크가 난다. 그게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앞으로 절대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가진 자가 다 가지는 상태거든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저가 샜냐에 중동가 샜냐에 그거잖아요. 앞으로는 기본소득제인데 아니 대부분이 기본 고소득의 시대로 갈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여유가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은 부동산 하셔도 돼요. 그런데 투기가 아닌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투기꾼입니다. 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못 버팁니다. 사업이 절대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주식 투자가 정답인가?
주식 투자는 앞으로 돈이 주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전제가 있어야 부동산이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부동산을 어떻게 소비할 겁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본인이 살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러면 살려고 분양받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사주 볼 때 물어봅니다. 이거 살려고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뭐 좀 살다가 그러니까 매매할 거잖아요. 평생 이게 살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매매를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다르게 해석해 줍니다. 팔자에 사주에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은 거주어가 됩니다. 인성 거주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매를 할 때는 재성이 됩니다. 이 두 개 부딪히는 거 아시죠? 둘 중에 하나가 깨지는 거.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차고 넘쳐서 인재를 재와 인을 다 쓰니까 부동산도 하고 현금 장사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돈이 늘어나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받든 장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운이 바뀌어서 월급 받는 운에서 장사 운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마디로 자영업 운으로 들어가는 사람, 빨리 자영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 주식 투자는 왜 그러면 잘 되느냐? 정답일까? 아니요. 정답이라기보다 주식 투자가 이제는 잘 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돈을 지금 풀어야 되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일단 민생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민생 안정은, 자,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여러분들 소득이 올라야 되잖아요. 소득이 오르면, 와, 우리 좀 살기 괜찮네. 정권 잘 바꿨네. 생각이 들 거잖아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본 수익이 높아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주거나 회사에서 월급 지금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월급을 팡팡 줄 수 있는 기업은 빅테크 IT 기업 중에 대한민국에 없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데 정말 소수예요. 그 외에 빅테크 IT 기업들 외국 가세요. 한국에 다 없습니다. 그런 정도만 가능하고 월급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월급 위에 다른 투자나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해주겠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크립토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을 장려할 수는 없죠. 엘살바도르가 아니잖아요. 코인을 장려할 수 없잖아요. 부탄도 아니고. 그러면요. 미국 시장이 바로 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후 재산의 80%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노후 소득의 80%를 벌어들여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디에다 합니까? 부동산에다가 몰빵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주식이거든요. 주식 아니면 연금. 우리 연금 박살났고, 저희는 아마 다 받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밑에는 못 받으죠. 왜냐면 저희 때까지는 이번에 국회의원인데 우리 비슷한 세대다 보니까 이번에 연금법 개정해가지고 저는 연금을 다 받아먹은 것 같고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조카들 세대는 못 받는 거죠. 다른 거 말은 해줘야죠. 그러면. 저는 뭐 해주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자식이 없잖아요.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 건 다른 사람한테 뭐 제가 뭐 기부나 기증을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뭐 내 가족이 조카밖에 없으니까 조카들한테 넘어갈 건데 뭐. 주식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 당연한 기결로 주식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이제 대한민국에 돈을 풀 곳이 주식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내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가 지금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데 정책상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도니까. 그래서 돈을 풀어서 딱 두 가지 올라갈 겁니다. 어디? 강남의 부동산. 저거 사실 요번에 저게 사건 하나 났잖아요. 그 메가커피 그 대표가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그 뉴스거리였거든요.
막 송파구의 베일리 아파트를 현금 주고 샀거든요. 140매덕을 주고. 140, 그것도 저거 지인한테 산 거예요. 사실 내부 거래에 가까운 건데, 140매덕을 주고 샀어요. 왜냐면 개인재산을 안 사고 법인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인 그거로 사무실이나 이런 행태를 거주하는 게 하겠지요. 근데 이거는 오른다는 생각하는 거죠. 왜? 강남 상구만 오르거든요. 실제로 강남 상구만 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끌어당기는 거 얘들입니다. 나머지 광진구 이런 데는 안 올라갑니다. 신림도, 관악구, 금천구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목동 이런 데 안 올라갑니다. 성동, 성서 이런 데 안 올라갑니다. 그런 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돈이 풀릴 곳이 가계대출 이게 풀리면 금리 낮춰가 돈 풀리면 부동산 저쪽으로 갈 거고. 근데 그리고 하나가 이거로 갈 겁니다. 주식시장. 왜 주식시장으로 가냐면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서 코스피 전체가 커지잖아요. 코스피 전체가 커지면 어쨌든 또 배팅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판돈이 커지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도 어떻게 가져가도 중간에 하나씩 땡겨도 쏠쏠하게 땡겨가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이득을 중간 정도로 크게 보는 거죠. 어느 정도 크게 보는 거예요. 왜? 월세 수익, 지금 뭐 월세 수익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월급 이외에 정기소득 이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예측하고 있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코인은 돈 진짜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빚내가 코인 하는데 못 버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에 돈 많이 들고 있는 코인 하나 있다고. 특히 중국에도 있고. 걔들은 삶이 그냥 럭셔리예요. 그냥 럭셔리. 그래서 강남 상구에 가면 그럼 강남 상구에 내가 아파트 사야 되겠네.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 어떻게 살 겁니까? 강남 상구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린시티에 하나 살려고 하면 그거 살 정도 되면 경제 문제 고민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저기 뭐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을 뭐 저 남천동이나 아니면 마린시티 지어놓은 거 이런 것들 5, 60억 사거든요. 그냥 그거 사가지고 다른 사람 월세 수도 줘서 지금 막 깔새도 있고 많아요. 단기를 임대한 사람도 많고 그 월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도 내가 수익 조금 남고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나의 삶에 통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땡겨가 하잖아요. 그 사람은 투기입니다. 그런 투기는 무조건 리스크가 크죠. 과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한마디로 오만 대출 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대출을 끌어모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살아남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추고 해야 되면 여러분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리스크 안고 있고 여러분이 투기꾼을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기득권들입니다. 제가 상담한 다른 쪽에서 제가 말리고 있는 기다리세요. 민년까지 기다리세요. 3년만 잘 기다립시다.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3년만 잘 기다립시다. 자기들 보거든요, 이제. 제가 경매 던진댔잖아요. 경매에 던지고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아직 목숨 안 던졌는데 목숨 던지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미안하지만 연탄을 피우든 뛰어내리든 뭐 어떻게 하든 목숨 던지는 것이 기사에 쭉쭉쭉쭉 나올 때 그때가 살 기회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픔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입니다. 남이 망해야 누군가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맹점이죠.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열한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가 정답이냐? 주식에 더 가능성을 많이 두는다. 가능성이 아니고 주식으로 돈이 모일 거예요. 갈 때 거기밖에 없거든요. 돈이 모인다 그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코인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게 회사 이익은 높아져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앞으로는 주주들에게 배당이 많이 가지만 노동자들은 줄어들어요. 왜 없을 거라니까요. 울산 공장은 앞으로 없어지는 공장입니다. 내연차 끝나면 기적이 문 그러니까 울산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된다고. 신경 안 씁니다. 왜? 글로벌 업체가, 글로벌 이제 회사인데, 대한민국이 왜 세금 냅니까? 다 미국에 가는 이유가 다 있는데, 삼성서부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이, 아이고, 제가 계산이 좀 짜치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고, 미국으로 가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경제 구조는 기업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기업가들, 전 세계 어떤 기업가들이라도 그 기업가들은 자기들끼리 통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하죠. 서로서로 윈윈하는 거. 왜? 이제 국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소멸 단계에 들어간다. 아니, 명목상 국가는 거죠. 명목상. 뭐 하기 좋은 국가? 내가 투자를 해서 또 이익을 벌어들이기 좋은, 회사 활동하기 좋은 거고,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데가 잘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긴 하던데, 원자력은 못 짓거든요. 원자력을 왜 다시 주목받는지 아십니까? IT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거든요. AI가 전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쓸 줄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거예요. 돌리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중에서 그나마 돈을 벌어볼 수 있는 단계가 주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주식은 치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전통적인 배당금 주식입니다. 배당금 주식. 배당금을 하는 주식이지. 뭐 내가 삼성 샀다가 팔고 뭐 샀다가 동하겠다, 수하겠다, 이런 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뭐, 시간 지나보면 알죠. 내년까지 좋을 겁니다. 내년에 워낙, 우리나라 대통령 될 사람이 워낙 사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번에, 이재명이 바라보고 있는 게 50% 넘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 포커스 보거든요. 근데 어제 김종인 씨가 그거 잘 내놨더라고요. 이재명은 49에서 한 50%, 51% 본다. 이준석이 한 15%올 거다. 김문수는 40을 넘기 어려울 거다. 그게 정말 웃기잖아. 김문수한테 40% 가까이 나온다는 게 김문수한테 40% 가까운 표가 나온다는 게, 아니 그냥 여기서 30%가 나온다는 게 대한민국 아직 수준이 이거라는 겁니다. 김문수한테 30%가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 한번 박살이 나봐야 되겠다.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구나.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포함해 여기에 정말 골치 아프다. 제가 느낍니다. 골치 아프다. 너가 한번 진짜 망해야 되겠다. 근데 웃긴 거는 피해는 밑에 젊은 친구들이 볼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해야 투자하고 안 그러면 투기가 되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 주식은 배당금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는 보통 예측을 안 하잖아요. 확정은 말하지. 예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